2002년 10월 12일 나가노현 시우지리시의 소방서는 유카와 하천 근처에서 승용차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불에 탄 젊은 두 남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신원을 조회해본 결과 남성은 사카이 히로키, 여성은 AV 배우로 활동 중이던 모모이 노조미였습니다. 우선 사카이 히로키는 자동차의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서 웅크린 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타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왼손에는 손잡이가 불타 사라진 칼이 쥐어져 있었다는데요.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오른손잡이이며 평소 칼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반면 모모이는 승용차의 10m 정도 뒤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로 눈을 뜬 채 발견됩니다. 허리와 복부에 입은 상처가 사인으로 조사되었는데 몸은 불에 그을려져 있었지만 얼굴은 비교적 화상이 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모모이의 시신에서 발견된 수많은 자상을 보고 사카이가 벌인 살인 또는 동반자살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수많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 자택에 PC 전원이 켜져 있었다는 점. 둘, 휴대폰이 사라져 있었다는 점. 셋, 두 사람은 맨발이었는데 모모이의 신발은 사카이의 자택에 있었다는 점. 즉, 모모이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맨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넷,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운전자인 사카이는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발견됐다는 점. 다섯, 불태운 기름은 등유인 것으로 추정됐는데 승용차 주변에 등유를 담을 만한 용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여섯, 사카이와 모모이 두 사람의 폐에서는 담배 한 개비 분량만이 발견됐다는 점. 이는 두 사람 모두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며 죽은 후 또는 죽기 직전에 불에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7. 불에 탄 차는 모두 문이 잠겨 있었고 차의 열쇠는 차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 그럼 누군가 사카이를 죽인 후 차 안에 넣고 여분의 키로 밖에서 차 문을 다 잠궜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요? 8. 사건이 일어난 후 사카이의 어머니는 방을 정리하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진은 사건 당일 찍혔으며 사진 속 둘은 다정한 모습이었다는 점. 9. 사카이 히로키는 취미로 밴드 활동을 하는데 사건 당일 차량이 불에 타기 불과 30분 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라이브에 초대했다는 점. 이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족들은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 방향을 동반자살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과연 자살하기 30분 전 누가 친구에게 자신의 라이브 공연에 초대하냐는 것과 현장에 있던 칼과 등유의 구입 경로는 구매 경로가 불확실하여 사카이나 모모이가 아닌 제3자가 준비한 것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인들은 두 연인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모모이의 동종업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AV 업계에서 경력이 꽤 있는 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조건 타살입니다. 업계 관계자라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사카이 씨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모모이 씨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인 듯한 느낌입니다. 이 세계에서 어두우면은 셀 수 없이 많으니까요. 모모이 노조미는 1980년 9월 23일생으로 나가노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 후 도쿄로 이사를 갑니다. 그녀의 꿈은 영양사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학교에 다니던 중 신주쿠역에서 AV 관계자에게 스카웃당하며 데뷔하게 됩니다. 그녀는 로리타게 배우로 큰 인기를 모으며 1년 동안 약 200작품에 출연합니다. 한마디로 일주일에 3작품을 촬영한 것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그녀가 사카이 히로키와 사귀기 시작하며 AV 배우를 은퇴하려 했고 사건 발생 2일 후에 잡혀있던 스케줄을 사건 발생 직전 촬영을 거부하게 되며 업계 관계자들과 다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종업계 사람 중 한 명이 범인인 것일까요? 사카이 주변에도 의심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카이는 어느 날 아파트 이웃인 남성 A가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 것을 권유했고 이후 A와 다단계 사업의 본사는 잠적을 하게 됩니다. A는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과거
사카이가 개인 목적으로 80만 엔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위조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후 A는 15년 동안 자취를 감추다가 2010년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당시 풍속점에 간 것을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알리바이를 위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카이의 유족에 따르면 집안 서랍에 있던 사진 필름이 사라졌고 경찰도 수집한 적이 없으므로 누군가 집에 침입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누군가 집 샤시에 들꽃을 2번이나 놓고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이 사건을 동반자살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카이 히로키의 유족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명목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유족들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 분명하다며 지급을 요구했고, 2003년 1월 23일 나가노 지방법원은 제3자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타살을 인정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루머가 있지만 모두 확실하지 않으며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